자, 이번에는 DAH 패키지에 SOC 서포트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라이브러리로 DAH라는 거 갖고 왔죠? 자, 그러면 STI라는 변수 이름으로 SOC 서포트. 자, 이게 뭐 하는 애냐? 호주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만족도래요. 자, 호주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의 구조를 살펴봤더니 와우, 많네요. 데이터는 95개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변수가 많아요. 그죠? 다변량이죠. 다변량 이런 거를 데이터 많은 거. 그래서 젠더, 성별로 남자, 여자, 나이는 보통 뭐 이렇게 한 2살 단위로 이렇게 해서 약간 5개의 그룹으로 묶었고요. 컨츄리는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아더하고 뭐 이렇게 딱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사회복지 그런 만족도 대비 다른 나라 타 국가들 그리고 결혼의 유부 그리고 라이브 위드 누구랑 사냐 혼자 산다 친구랑 같이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는 거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헬프라는 함수를 한번 이용해 보면요, 헬프라고 한 다음에 아까 요 변수 있죠, 요 데이터셋을 한번 딱 불러오면 네. 여기 옆에 나오시는 거 보이나요? 아까 요 쌍따옴표로 했을 때도 데이터 똑같이 나왔죠? 네. 자, 우리가 헬프라는 기능이 함수 이름을 헬프라고 하면 그 함수가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나오는데, 요 데이터셋이 있잖아요. 제공하는 데이터셋이 어떤 건지 좀 보려면 헬프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젠더는 팩터, 그죠? 문자형 데이터인데 두 가지의 레벨을 갖고 있고, 에이지 나이는 요런 구간, 컨츄리, 그리고 라이브 위드 임플로이먼트, 그죠? 뭐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 뭐 정규직이고, 그리고 뭐 파트타임, 뭐 이런 식으로 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종류를, 데이터의 어떤 형태를 살펴볼 때, 변수별 어떤 의미를 파악할 때는 help라는 명령어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3차원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게요. 3차원 그래프에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를 하나 로드를 했었는데, 그 뭐 예전에 한 개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자, 플라트릭스라는 요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간단하게 나이에 대한 분포도를 한번 볼까요? 나이에 대한 분포도. 자, 그걸 3차원으로 그릴 거예요. 나이에 대한 분포. 자, 나이는 아까 그 소셜 그 서포트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나이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age라고 하겠죠? 네. 요 나이에 보면 여기 구간이 많잖아요. 자, 여기를 테이블이라고 횟수를 딱 구하면 어떻게 해요? 분포를 보면 18살에서 20살까지가 가장 많은 분포. 이거는 인구가 아니고요. 만족도를 조사한 거니까 응답자 중에 18살부터 20살까지가 아마 제일 많이 응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40살 이상은 뭐 적고. 그리고 어떤 사회보장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저 18살 밑으로는 아예 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얘를 데이터셋으로 잠깐 얘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D로 만들게요. 자, 데이터셋은 이 상태로 놔두고요. 제목은 연령 분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라벨스 파일별 우리가 그 3차원으로 나오는 그 파일의 그 라벨이 없으면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요 빨간색은 누구고 이렇게 라벨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벨스는 어떻게 돼요? 라벨스는 아까 그 연령별로 나온 게
요, 요 연령 잠깐요. 서포트에 요 테이블. 잠깐 요 테이블 정보 보면 아까 18, 20 요 값지죠. 요 컬럼 헤더 정보. 자, 헤더 정보는 어떻게 해요? 네임스에 아까 우리가 ds 그죠? 요렇게 하면 아이고 콤마를 안 찍어서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작아서 그러는데 키우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분포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글자가 너무 크죠? 그래서 폰트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벨 CX라는 애가 폰트죠. 얘는 1.0으로 주고요. 자, 그럼 다시 하면 여기 좀 작아졌죠. 네. 그리고 이 파이가 지금 딱 붙어 있잖아요. 왠지 3차원이니까 살짝 떨어뜨려 주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explod라는 요 매개 변수의 값을 0.1이라고 하면 0.1만큼 파이 간의 간격을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이의 크기는 뭐 반지름을 주면 나올 수 있고요. 색깔은 우리가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주는 거죠. 근데 색깔도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얘가 색깔을 주려면 몇 개를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그죠? 연령별. 요 테이블에 있는 요 ds 헤더만큼, 그죠? 요 ds 정보를 보면 여기에 있는 헤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개. 그래서 컬러를 주고 싶으면 랭스로 해야겠죠. 랭스를 ds를 꼽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니까 그 5개에 대한 컬러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5개에 대한 컬러를 그냥 우리가 임의로 주고 싶으면 레인보우라는 걸 통해서 5라고 주면 5개씩 그냥 순차적으로 줄 거고, 내가 콕 지정해서 주고 싶으면 컬러라는 애를 우리가 C라는 벡터 형태로 해서 무슨 색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컬러가 의미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응답자 연령 분포를 봤더니 가장 많은 응답자가 18살에서 20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우리가 박스 플롯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데이터에 뭐 이상한 값, 이상치가 있고 이제 그런 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잘못 조사가 잘못된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4분위라고 해요. 4분위. 1Q, 2Q, 3Q, 4Q. 그 최소값, 최대값. 그래서 왜 박스 모양이 있는데 위아래 수염이 달려있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박스 플롯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박스 플롯을 그려보면 돼요. 먼저 호주와 호주가 아닌 지역으로 한번 나눠보요. 호주와 호주가 아닌 지역. 자, 그러면 SOC 여기 서포트에 호주가 M% 달러 이모셔널하고 서포트에 어떤 데이터냐면 컨트리. 그래서 국가별 호주와 호주가 아닌 이 두 개밖에 없죠. 이 국가별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 여러 개 나오는 거죠. 이모셔널 이모션에 대한 값을 그 박스 플롯 형태로 나오는데 그 두 개가 나오는 거죠. 호주와 호주가 아닌 애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얘가 이모션이라는 게 정서적 지원 제도예요. 정서적 지원 제도. 그래서 정서적 지원 제도에 대한 점수를 어떻게 해요? 호주와 호주가 아닌 호주와 그 외 국가로 우리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포가 되네요. 근데 조금
만족도가 아주 낮은 애들이 있어요. 낮은 애들. 그럼 뭔가 데이터를, 이런 애들은 이제 이상치죠. 아웃라이어.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후지에 보면 대부분 50% 정도의 구간이 여기에 몰려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만족도가 이게 가운데 있으면은 그냥 평범한 거죠. 평범. 근데 이게 올라갈수록 이제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죠. 다른 나라는 호주보다 더 높아요. 정서적 지원 제도가 호주하고 딴 나라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타 국가랑 비교했을 때 호주가 조금 떨어지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서적 지원제도. 자, 첫 번째 이게 물결 표시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애가 Y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얘를 그대로 쓰는데요. 얘를 그대로 쓰는데 잠깐 조금. 자, 나이별로 한번 해봅시다. 나이별로. 자, 나이별로 하면 에이지가 되겠죠? 에이지. 아까 그럼 나이의 구간 분포가 4개인가 5개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만큼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겠죠. 나이별로. 그죠? 나이별로. 자, 근데 이렇게 나이별로 여러 개가 나오면 여러분은 항상 색깔을 넣어서 좀 구분해 주는 게 훨씬 보기 좋죠. 자, 그래서 컬러를 뭘로 주냐면 그냥 레인보우. 자, 레인보우에 우리가 5라고 알고 있으니까 5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줘도 되지만요. 요 에이지가 정확히 하려면 요 에이지에 에이지에 어떻게 해요? 종류별로. 그죠? 레벨을 씌우면 좋겠지만 숫자기 때문에 레벨을 씌웠을 때 종류가 나오진 않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거 써주면 되겠죠. 테이블에 하면 이게 종류별로 개수가 나올 거고, 거기에 랭스 길이 하면, 그죠? 길이 하면 이렇게 얘가 결국 5죠. 5.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약간 확대해 보면, 좀 길게 해서 보면 그 정서적 지원 제도가 나이별로 나오는데요. 일단 자, 30일에서 40 사이하고 40 이상은 요게 그 분포가 되게 그 퍼져 있죠. 퍼져 있죠. 그래갖고 좀 응답하는 사람들이 좀 다 성향이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리고 25에서 30세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값을 줬어요. 같은 값. 그죠? 거의 같은 값.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 그렇다고 여기 25에서 30세의 사람들이 만족도가 다 일정한 사람들이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조사한 데이터가 우리 아까 위에 그 3D로 잠깐 보신 거 보면 요 25에서 30세 사이의 구간이 그렇게 많이 그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모양은 그냥 참고로 하는 거지,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항상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조사치를 좀 넓혀야겠죠. 심지어 이렇게 보세요. 이상치가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값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약간 얘는 이제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귀찮아서 이런 허수의 데이터가 있지만, 얘는 데이터가 적은데도 허수에 있다는 얘기는 그 조사 대상이, 물론 뭐 아무나 붙잡고 조사를 했으면 이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확률적인 근거에서 뭐 표본 집단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 집단 자체가 조금 의심해 봐야겠죠. 잘못 선정이 되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정서적 지원 제도라는 게 이모셔널이라는 값인데요. 그죠? 이모션이라는 값에 대해서 또 물질적인 지원 제도 만족하는 게 뭐 탱글리 베스트? 뭐 읽기도 힘드네요. 요거하고 연령대가 있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래프를 점으로 표시하는 이 산점도를
좀 이렇게 두 개씩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봅시다. 근데 아까 멀티라는 거 한번 해봤었죠? 멀티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정서적 지원 제도하고 제가 여기다 쓸게요. 정서적 지원 제도가 아까 얘기하는 요거였어요. 이모셔널이라는 애였고요. 그리고 물질적 지원 제도. 그러니까 이 제도에 대한 만족도 점수. 자, 이거를 TANGIBLESAT래요. 네. 그리고 연령대는 당연히 알겠죠? 연령대는 age래요. 네. 그럼 요거들의 이제 상관관계를 이 세 개를 가지고 서로가 이제 하나는 x축, 하나는 y축 이렇게 바꿔가면서 점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 거예요. 점으로. 자,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플러시라는 걸 쓰는데요. 그죠? 플러시를 쓰잖아요. 자, 플러스를 쓰면서 요 애들을 다 언급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전체 SOC 서포트라는 애에서 전체 데이터의 컬럼들에 대한 정보는 요거 하나. 자, 근데 여기 안에 이제 표현해야 될 게 길어지니까 요 세 개를 묶은 애를 요 이모션과 얘와 이 에이지를 묶은 애를 우리가 그 벡터로 잠깐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이 함수 안에서 너무 그 수식을 쓰다 보면 복잡하고 길어지니까 얘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변수명을 뭐로 할까요? 세 개니까 S3? 그냥 이거 S, 요게 첫 글자 S하고 세 개니까 그냥 세 개라고 했어요. 되게 단순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냥 벡터 형태로 만들게요. 콤마, 그리고 얘를 만들고요. 콤마, 에이지를 만들었어요. 자, 만들고, 자, 그럼 여기 이제 벡터 C가 아니라 S3라고 하면 되겠죠? S3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냥 하면 어떻게 돼?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만들면 와우 이렇게 되네요. 자, 얘는 되게 이상하죠. 나이에 대한 이모션, 그죠? 정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 네.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나이, 에이지, 이 나이 구간에서 뭐 거의 뭐 이런 식의 데이터를 보고, 얘는 아까 뭐라고 했죠?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에 대한 상관관계. 그죠?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점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 이 점들은 각각, 뭐야? 이런 관계에 의해서 표시할 수 있지만, 요 점의 위치들은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하고 비교하면 1대1로 매핑할 수 있으니, 사실은 이 점 하나하나에 어떤 정보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냐면요. 얘가 추출한 게, 호주의 사회보장 관련된 데이터셋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 점에 해당하는 인덱스, 요 점이 찍혔을 당시의 인덱스하고 1대1 매핑이니까, 제가 표현하고 있는 데이터들 있죠. 변수들. 거기에 그런 데이터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저 동그라미가 아니라 저거를 바꿔봅시다. 모양을 바꿔보는 거예요. 자, 뭘로 바꾸냐면 이걸 나이대로 바꿀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데이터. 자, 그러면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헤더 정보로 해가지고 잠깐 어떤 컬럼들, 어떤 정보가 있는지 잠깐 볼게요. 다시. 자, 그러면 제게 이제 조금, 자, 보시면 어이구 맞네. 지금 헤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str로 봐야 데이터 구조가 나오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플로이먼트 고용 형태에 따라서 그죠? 여기 안에 이제 여기 안에서 점으로 표현된 것들을 하나 더 그러니까 정보를 하나 더 주는 거죠. 고용 형태에 따라서 한번 볼 수도 있죠. 여기 해당하는 점이 어떤 고용 형태냐, 그죠? 아니면 성별. 자, 성별 좋다. 남녀 딱 두 개로 떨어지니까 성별, 그죠? 여기 성별을 어떤 데는 젠더라는 말을 쓰고 여기는 젠더라는 말을 썼네요. 자, 그럼 젠더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자, 성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무슨 모양이죠? 점의 모양. 점의 모양이 우리가 PCH라고 했는데, PCH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이라고 하면, 저 모든 점들을 무조건 다 1에 해당하는 거. 1에 해당하는 거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아, 콤마를 안 찍어서 그래요. 1 재미없다. 5로 할까요? 네, 5는 세모네요. 자, 그럼 쟤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성별로. 그럼 성별은 여기에 요 점에 해당하는 성별 정보가 있죠. 성별은 뭐예요? 남녀니까 그죠? 남자 여자 두 개잖아요. 그죠? 두 개. 그러면 그 성별을 누가 갖고 있어요? 원래 SOC 서포트라는 여기에 젠더라고 하면 얘가 성별이잖아요. 그죠? 성별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밑에 있는 요 점이 요 첫 번째 로우라고 하면 그 로우의 성별은 남자잖아요.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는 뭐 여자. 그게 전부 다 요 그 산점도 그래프 할 때 요 점에 다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자, 그럼 이 젠더를 이제 어떻게 수치화해야겠죠. 그죠? 수치화를 하는 겁니다. 요 메일은 예를 들어서 메일은 1, 피메일은 2, 뭐 이런 식으로 하면 1, 2, 1, 1, 2, 2, 2, 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S. 뉴머릭으로 감싸주면요. 감싸주면 얘 자체는 이런 식으로 수치화 될 거고요. 여기서는 남자를 M으로 했네요. 자, 이렇게 영어로 돼 있을 때, 팩트로 돼 있을 때 이거를 숫자로 표현할 때 1, 2, 3, 4 이거의 그 판정은 알파벳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름차순으로. 그래서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 그냥 아까도 그룹이라는 말을 많이 썼으니까 그룹이라는 단어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럼 그룹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 셋이 됐겠죠. 자, 그럼 PCH는 그룹이니까 2 아니면 1이잖아요. 그래서 그룹이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럼 얘를 하면 뭐 남자는 2, 여자는 1에 해당하는 이런 형태의 도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색깔을 입혀주면 아주 금상첨화죠. 색깔을 입혀주면. 그죠? 자, 색깔은 뭐 남자는 무슨 색, 여자는 무슨 색 딱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컬러라는 이 변수에다가 C라고 해서 색깔 정보를 줍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 이 그룹에서 아까 보니까 자, 그룹을 보세요. 그룹에서 첫 번째가 2였죠. 그럼 첫 번째 2가 남자 여자예요? 첫 번째 내레이터 대화 상자 확인. 내레이터를 끝냅니다. 메일 남자네요. 남자가 2네요. 그죠? 남자가 2. 그러면 여기 콤마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여자 색깔, 남자 색깔. 1이 여자니까. 그럼 여기는 뭐 이거면 약간 요즘 이렇게 하면 저기 뭐죠? 평균이죠. 여자는 빨간색, 남자는 뭐 그린, 파란색이라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될 거고요. 그죠? 남자는 이제 그린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럼 그룹에는 1, 2, 1, 2 이런 게 있으니까 그 그룹의 그 각각의 값에 해당하는 애를 죄송합니다. 컬러죠. 컬러는 1 아니면 2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룹에 해당하는 각각의 점을 찍을 때 그룹에 해당하는 그죠? 그룹 정보는 2, 1, 2, 1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죄송합니다. 이거 자, PCH는 이거 아니죠? PCH는 그룹 그대로 두고요. 큰일 날 뻔했네. 컬러는 어떻게요? 우리 컬러라는 거의 그 데이터셋은 벡터는 1, 2, 1, 2. 1은 레드, 2는 그린. 네, 이렇게 한 거에 누구를 넣어주냐면 그룹 정보는 남자, 여자에 대한 숫자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숫자에 해당하는 컬러로 점을 표현하겠다. 그래서 여자는 레드고 남자는 그린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줌으로 좀 키워보면, 그나마 좀 키워보면 뭐 이런 식의 분포를 갖는 거죠. 얘는 뭐예요? 연령의 에이지에 해당하는 이모션, 만족도, 남녀. 그럼 일단은 요 구간에 얘가 정한, 왜냐면 요 세 가지의 데이터가 얘하고 얘만 보면 가로 세로 이렇게 적합한 레인지가 나올 텐데,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 개의 그 경우에 그런 그래프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가로가 에이지, 세로가 에이지, 가로가 요 탱글리 에스트고, 얘 같은 경우는 세로가 에이지, 가로가 이모션이니까 요 두 개에 대한, 그죠? 그리고 대각선인 애들은 의미가 없죠. 1대1 관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만드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데이터를 이제 탐색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데이터를 탐색하는 거요.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새로 만들고요. 자, 여기 이제 제목이 뭐냐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뭐냐 보면, 자, 먼저 요거는 제가 뭐 필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적어 주시면 좋아요. 자, 데이터 분석 절차가 있어요. 보통 첫 번째 뭐냐면 문제를 정의하고 계획을 하겠죠. 계획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은 뭐 우리가 크롤링이라는 어떤 그런 그 기법을 통해서 뭐 인터넷 특정 사이트에 어떤 뭐 키워드나 뭐 어떤 그런 값도 게시판에 있는 거, 이런 정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데이터 수집이라는 거는 각종 요즘 보면 공공 데이터셋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오픈한 데이터도 있고요. 어떤 민간 기구에서 이런 어떤 상용화하기 편한 그런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얘를 마켓처럼 이렇게 거래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오픈하는 데도 있고, 일정 금액을 내면 그런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또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자, 그럼 우리한테 데이터가 모였어요. 그럼 모인 데이터는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서 누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요즘 몇 년 뒤면, 몇 년 뒤래요. 곧 있으면 선거철이 오니까 아마 조만간 무작위로 ARS나 이런 거 그런 거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 하잖아요. 여론조사. 후보에 대한 그런 거 할 때 자기가 성실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귀찮아서, 바빠 죽겠는데 중요한 자인 줄 알고 봤더니 뭐야 그래갖고 대충 답하고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를 정제하고 전처리를 합니다. 그죠? 데이터를 바로 쓸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탐색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분석. 그죠? 자, 데이터를 탐색한다는 거는 일단 이 정제하고 전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허수의 그런 데이터를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쓸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얘를 이제 어떤 산점도나 어떤 도수 분포나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한번 탐색을 하고, 분석은 이제 보통 이제 시각화 리포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고에 이런 결과를 이런 그런 그 단계를 거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탐색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탐색에 보시면 다른 책이나 뭐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걸 보시면 얘는 EDA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실 수 있어요. EDA. 자, EDA는 Exploratory Data Analysis.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자, 여기서 약간의 이제 수학적 그런 지식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탐색하는 거는 뭐 파악하기 가벼운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도록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악하기 쉬운 통계 기법을 적용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는 거죠. 약간의 이거는 시각화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시각화는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제 걔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탐색한다는 게 있죠. 자, 우리가 그리고 데이터는 가장 크게 1차원 데이터가 있고요. 2차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를 쓰세요. 요걸 기록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인터넷에 이런 거 보면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요렇게 구분해 주면 좋습니다. 뭐냐면 자, 단일 변수하고 다중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단일 변수,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얘는 범주형이 있고 수치형이 있어요. 범주형이라는 거는 그 어떤 범위를 나타낼 수 있게 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범주형, 남자, 여자 또는 어떻게 이제 범위로 나눌 수 있는 애들. 이제 수치형은 숫자로 되어 있는 애들. 그러면 자료 구조는 범주형은 대부분 여기 팩터가 들어간 걸 보시면 이렇게 뭔가 구간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종류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스트링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 뭐 아까 뭐 보면은 근무 형태가 뭐 풀타임이다 무슨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애들이 범주형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분석할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게 딱 적당해요. 횟수를 나타내는 도수 분포표. 도수 분포표가 나타내는 얘기는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범주형이니까 어떤 애는 어떤 값을 그런 걸 알 수 있죠. 원 그래프. 그리고 수치형은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수치형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더하기 빼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평균 구할 수 있죠. 수치니까. 그리고 평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최대 최소값. 자, 평균 중앙값 분산 4분의 1. 이거 대부분 뭐야? 박스 플롯 형태로 하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히스토그램, 뭐 선그래프, 상자 그래프. 그리고 다중변수라는 게 뭐예요? 다중변수. 아까 자, 우리가 마지막에 한 게 다중변수였죠.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아이리스라는 걸 보면 수술의 길이와 높이와 꽃잎의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품종. 그죠? 변수가 벌써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자, 이런 거는 이제 관계를 이제 산점도 형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죠. 산점도. 점을 찍어서.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일 변수 데이터를 이제 한번 또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겠죠. 자, 데이터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다중 변수하고 단일 변수가 있는데 단일 변수 중에서 범주형 데이터를 분석해보자는 거죠. 자, 이거는 약간 내가 단일 변수의 범주형 데이터가 어떤 걸 잘 모르겠다면 지금 예를 드는 거를 좀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카 데이터에 잠시만요. 이런 게 있나 볼게요. 우리가 인스톨 패키지에 카 데이터를 한번 가볼게요. 인스톨 패키지에 카 데이터를 카 데이터가 있었네. 잠깐 볼까요? 카 데이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로 카 데이터를 갖고 올게요. 그리고 자, 이
타이타닉 서바이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뭐냐면 타이타닉 호 중에서 승객들이 어떤 선실에 묵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 중에 좀 우리가 안타깝지만 타이타닉이라는 데이터 그 프레임 중에서 서바이벌이라고 하고 따로 생존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냈어요.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거를 이제 생존자들과 뭐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봤는데, 자 그럼 간단하게 STR로 해서 얘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단일 변수인데 범주형이라고 했어요. 범주형.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일 변수니까 변수 하나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할 거고요. 그런데 그 분석하려는 변수 하나가 단일 변수 하나가 범주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범주형이라는 게 범위를 갖고 있다. 스트링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 구조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남, 여,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럼 얘를 한번 데이터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309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타이타닉에서 생존하는 사람이 1309명인 거예요. 그리고 4개의 컬럼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서바이벌. 네. 자, 서바이벌도 그래서, 뭐, yes, no죠. 살아있냐, 죽었냐. 그죠? 그리고 성별, 그리고 age, 그리고, 자, 패신저 클래스라는 게 패신저 클래스. 여기서 우리가 범주형은 팩터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num이라는 건 이제 수치형 데이터고 범주형 데이터는 요 팩터로 되어 있는 거, 스트링 형태로 되어 있는 거. 2레벨, 2레벨, and 3레벨, 3레벨. 얘를 갖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 패신저 클래스라는 단일 변수인데 어떻게 해요?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3레벨로 되어 있는 범주형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선실 룸의 클래스 패신저 클래스의 first, 뭐 second, third 이게 뭐냐면 1등실, 2등실, 3등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타이타닉 서바이벌 정보 중에서 그 패신저 클래스 있죠? 패신저 클래스 선실 정보를 여기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룸 클래스를 해보면 선실 정보들이 나오죠.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타이타닉에 그 탑승한 사람 중에서 생존자도 있고 사망한 자도 데이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선실 정보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첫 번째 1등석 승객, 그 다음 1등석 승객, 1등석 승객.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제 그런 정보는 원래 타이타닉 서바이벌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우리는 객실 정보만 뽑아낸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도수 분포. 자, 가장 만만한 게 도수 분포죠. 네. 도수 분포는 횟수잖아요. 자, 도수 분포를 할 때는 우리 항상 뭘로 썼어요? 테이블이라는 명령을 썼습니다. 그래서 룸점 아까 우리 추출한 클래스의 얘의 정보를 보면 1등석을 구입한 사람은 303명이었고요. 살아나는 사람, 사망한 사람 모두 포함해서 2등석은 277명, 3등석은 709명.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3등석 객실이 많았고, 그리고 재력가들도 상당히 많이 탔죠. 탔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냥 단지 선실 정보만 본다고 하면. 자, 그러면 뭐 요 정보를 가지고 이제 TBL이라는 변수에 넣을게요. 도수 분표. 그래서 얘를 이제 sum이라고 하면 TBL은 아까 우리가 그 STR로 저 정보를 어떤 데이터 정보가 있는지 봤을 때 나온 그런 로우의 개수, 그죠? 오브젝트의 개수하고 동일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막대 그래프. 자, 우리가 단일 변수의 범주형은 막대 그래프가 제일 적당해요. 자, 그 막대 그래프 중에서 우리가 그
바플롯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요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전체 우리가 하려는 건 TBL이고요. 그 제목은 선실별 탑승 계기라고 하겠습니다. 탑승 계기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뭐 X랩 해가지고 가로 세로면 이름만 지어줄게요. 자, 가로는 선실 등급이죠. 선실 등급이고 Y랩은 탑승객 수겠네요. 탑승객 수가 되고. 자, 그리고 아까 1등석, 2등석, 3등석 3개가 있었죠. 자, 그래서 컬러를 그냥 어떤 뭐 함수, 변수 뭐 이렇게 수식으로 쓸 수 있지만 그냥 레인보우 해가지고 그냥 3가지 색깔로 그냥 할게요. 3가지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자, 아까 숫자로 보는 것보다 그래프로 보는 게 확 티가 나죠. 보통은 이제 1등석 조금 타고, 가장 이상적인 게 이제 그 비싸니까 1등석에 조금 타고 2등석이 한 중간 있고 3등석이 제일 저렴하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 이게 저는 그 요 데이터 요때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뉴스하고 그런 걸 좀 접해봐서 잠깐 그 지식을 가지고 요 데이터를 표현한 걸 잠깐 얘기 들어보면, 자, 3등석 객실이 많은 이유가 요 노선이 그때 이제 좀 그 노동자들, 그 일하러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서 3등석 객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 타이타닉이 그때 뭐 당시 뭐 세계 최대의 배 해가지고 그 부유한 사람들이 호기심에 또는 그래서 많이 탔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1등석도 비싸지만 상당히 많이 타 있고요. 3등석.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원도 한번 해봅시다. 원. 자, 원은 그냥 얘를 가지고 원으로 하면 좀 재미없죠?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하냐면요. 선실별로 탑승객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요. 선실별로 탑승객 비율. 그래서 1등석은 어느 정도 탔고 하는 거를 한번 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파이라는 거 하면 되겠죠? TBL. 자, 그리고 메인은 선실별 탑승객이 되겠습니다. 그죠? 탑승객. 비율이 아니라 그냥 선실별 탑승객을 그냥 원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컬러는 똑같이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원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왕 하는 김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아까 타이타닉에 대한 요 STR 정보를 봤을 때 우리가 또 뭐 수치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요게 있네요. 서바이벌.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죠? 남녀. 그리고 생존 유무. 이제 그런 그렇게도 태울 수가 있겠죠? 바플롯에 자, 아까 그럼 정보가 TBL이 아니라 테이블에 아까 타이타닉 서바이벌 여기 중에서 퍼센트가 아니라 M%. 자, 서바이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바이벌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 yes no 하는 거죠. yes no. 그죠? yes no.
자, 첫 번째 yes. 누가 살았는지 모르지만 yes, no, yes, no, yes, no, yes, no. 그죠? yes. 이 사람은 yes, 이 사람은 살아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뭐 사망하신 거죠. 그래서 얘는 뭐 SU라는 데이터를 잠깐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존 유무의 데이터가 저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점으로 표시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자, 점으로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러면 플랫이라고 한 다음에 SU라고 그냥 딱 때리면 아니다. 그죠? 잠시만요. 네. 맞죠. 플랫. 자, 플랫이라고 해가지고,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플랫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SU라고 하면 지금 데이터가 지금 살아있다, 뭐 아니다 하니까는 뭐 생존자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사망자는 이렇게 되고 생존자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망자, 생존자 간의 생존자 중에서 그러면 남녀의 비율, 그죠? 남녀 이렇게 한번 볼까요? 남자가 많이 살았고 여자 남녀의 비율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면 요 변수를 그대로 쓸게요. 자, 어떻게 되죠? 서바이벌 생존 이거고 남녀는 우리가 타이타닉에 뭐였어요? 타이타닉 서바이벌에 뭐였죠? 이거였나요? 예, 요게 남녀였잖아요. 남녀. 자, 그러면 데이터를 요렇게 해줘야겠죠? 자, 우리가 제공하려는 데이터가 이거죠. 전체 데이터 중에 그죠? 요 C에 얘하고 콤마 요 데이터 그죠? 요 데이터만 아이고 어떻게 했죠? 요 데이터만 추렸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왜 이렇게 나오지? 헤더로 조금 몇 개만 살펴볼게요. 자, 어쨌든 뭐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남자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리고 얘를 이제 전체적인 그 타이타닉 서바이벌하고 잠깐 비교해 보면 잠깐요. 얘가 요것밖에 없었나? 이거 좀 지워볼게요.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네. 이게 컬럼이 요것밖에 없네요. 서바이벌, 성별, 에이지, 나이, 패신저 클래스. 자, 그래서 SU라고 하면 여기 서바이벌하고 살아있는지 없는지 중요하고 성별 이렇게 나왔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너무 많죠? 자, 요거 일단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 시간에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시간이 10시가 됐으니까 일단은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